레게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어제 그 연고점 쓰고 나서 우리 증시가 좀 많이 가라앉았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조금 화들짝 놀랐습니다. 또 내려? 게다가 낙폭이 제법 깊어.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대로 우리나라 꺾이는 건가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슬슬 또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증시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게 네. 주변을 둘러보면은 더 약간 배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일본이요? 지금 일본 니케이가 3% 넘게 올라요. 와. 니케이 225 지수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4만에서 회복하더니 4만 100까지 갑니다. 그러면은요, 이 일본이 관세 협상 끝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차례도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관세 협상이 잘 되면, 게다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FOMC도 있을 텐데 이런 이벤트들을 잘 소화하게 되면 7월 잘 넘기고 8월 달에는 또 대단한 상승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준비를 잘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창호 앵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잘 되면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더 깊어지실 테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수를 훌쩍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종목별로의 놓여있는 위치라든지 대응 전략이 네. 다 달라가지고요. 저희가 맞춤형 진단 해드리는 시간으로 랭킹쇼 1시간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신청해주세요. 02-321-8200번으로 저희 방송 1시간 반 동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기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함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수가 약간 좀 주춤하는 가운데서 이때 내가 뭔가를 바꿔볼까? 하는데 이거 종목 고르기 진짜 어렵단 말이죠. 정말 이 시장을 주도했던 잘 가던 종목들이 갑자기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종목들, 예를 들면 요즘에 폴더블, 오늘 자동차 봐요. 자동차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쪽이 갑자기 툭툭 튀어오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거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꿈쩍도 안 했던 걸 들어가? 그러자니 잘 가고 있던 종목들 놓치기도 아깝고, 이런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시고요. 랭킹쇼에서 함께 풀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함께 할 거고요. 유튜브에 게시판 여러분들 안부도 남겨주세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생존 신고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요즘 주식 투자는 좀 예. 어떠신지 같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번개님, 오늘 아침에 저 개장할 때부터 같이 해주신 거 제가 잘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도 잘 지켜주고 계시네요. 예. 지원님 계시고요. 프리지아님, 준호님, 빨간목련님은 코스모 신소재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머라카누님, 준호님 보니까 배가 아프다고요? 왜요? 준호님이 어떤 걸 오늘 많이 수익을 거두셨나요? 일본 증시라도. 그런가요? 예. 준호님의 그 투자가 어떤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예. 힌트 좀 받아보게요. 그리고 네. 지금 삼천당제약 오늘 급등이잖아요. 와. 사실 이 종목도 어제는 부진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 내일은 또 어떨까? 지금 잘 가고 있어도 불안한 마음, 못 가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 네. 두 가지 모두 다 저희 게시판 종목 상담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제약바이오들 막 움직일 때만 해도 삼천당 제약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판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상한가가 터지고 그때 이런 일이 아쉬움에 벌어지죠. 파신 분들은 오늘 얼마나 아마 그 아침에 상한가 보자마자 뒤통수가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아쉬움, 기회가 한 번만 있다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 기회를 또 찾아보는 거죠. 네. 그리고 랭킹쇼에서는 재미난 랭킹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식도 한층 업 시켜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랭킹쇼 오늘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는요, 뭘까요? 자, 여권. 네, 패스포트를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이 여야 할 때 그 정치 이거 아니고요. 저는 설마 싶었는데, 설마 정치적으로 가는 건가 싶었는데, 제가 아니군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랭킹이 늘 창호 앵커 제 이 관심사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행 이렇게 막 맨날 쉴 때마다 이렇게 막 여행지 알아보고 아니, 안 그래도 계곡 알아보고 하다가 캠핑도 엄청 가신다면서요. 요즘 더워서 못 가서 아이고. 대리만족 중입니다. 예. 그래서 여권, 이 여행에서 여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랭킹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뭡니까? 어떤 주제예요, 도대체?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다음 중 글로벌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는 네. 여권 파워라는 건 어떤 의미죠? 여권이 통용되는 국가의 수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여권 한 장만 있으면은 그 프리패스 같이 혹은 여권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권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국가에서 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권 파워를 매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CNN에서 집계한 내용들 그리고 또 분기별로 헨리 앤 파트너스 여기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또 이 분기마다 조금씩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국력하고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권 파워라는 것 자체가 인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여권에서 제한 걸리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권 파워? 저게 뭐지 싶을 텐데 생각보다 그 해당 국가의 여권을 제시를 해도 다른 나라 잘 못 가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기에 보면은 한국 있고요. 미국 있고요. 북한도 여권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순위권에 들어가나요? 북한은 아마 북한 여권 들고 예. 러시아나 중국 가면 프리패스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이게 갑자기 비웃은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이게 대북 관계에 그쵸, 또 중요한 악영향을 거예요. 미칠 수 있기 예.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여권 파워가 그다지 세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놀란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있고요. 스페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여권 파워는 1, 2, 3, 4, 5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네.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특정 국가들을 그냥 랜덤에서 뽑아오셨군요. 왜냐면은요, 예. 지금 그 공동 3위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2, 3, 4, 5위를 꼽은 게 아니라 순위권 내에서 이렇게 몇몇 종목군들 나열을 좀 해보자라는 네. 측면에서 5나라를 꼽아봤습니다. 왜요? JJ님께서요. 예. 북한이 제일 셈. 아무도 못 건드림.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권 내밀었는데 아니라고 해도 이런 건가요? 제가 좀 너무 세게 갔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북한 여권 들고 우리나라 오면은 그때부터 약간 조금 그럴 수 있죠. 입장 금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아무래도 때문에 북한이 정치적 긴장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 파워 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여기에 순위권에는 없지만 이라크가 30위 오? 그리고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이 최하위권인 99위 뭐 이 정도 힌트 드리면은 맞추실 수 있을까요? 아니 아프간, 이라크가 갭이 엄청 벌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순위권에서 조금 밀려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 유럽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좀 순위가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리안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중앙아시아, 중남미, 유럽에서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정말 좋대요. 예. 여권 파워 좋다는 기사는 저도 몇 해 전부터 봤었는데 맞아요. 대신에 한두 계단씩 왔다 갔다는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의 종목 진단 요청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확실히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포스코 그룹주도 요즘에 너무 좋죠. 네. 포스코 홀딩스가 얼마 전 오늘 또 34만 원 라인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 진단 요청 기다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아주 멋지게 이발하셨군요. 네, 파마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도 이제 치장을 하시고 가뿐한 마음으로 여행도 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권 파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를 보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나와 있는 국가들 중에 1위 어디로 보십니까? 네, 저는 아까 여권 파워라고 해서 여성 권리가 가장 센 나라를 고른가 이렇게 생각했네. 그래서 설명 듣고 이제 알았는데. 네, 패스포트. 그래도 뭐 패스포트면 세계 1등 국가가 뭐 가장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계 1등 미국이고 네. 그다음에 유럽, 그래서 스페인, 그다음에 싱가포르, 한국, 북한 이런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를 쫙 나열해 주셨는데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확히 순서는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네. 출제했잖아요. 네. 이 출제자의 의도는 뻔하면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도 한번 함정카드 참고해 발동.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종목 하나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창호 앵커도 오늘 자동차 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갑자기 막 판이 확 바뀌니까 게다가 또 일본도 미국과 협상하는데 자동차 쪽에서의 관세 이 부분도 좀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현대차가 7% 여기에 부품주들도 날아갑니다. 더 갔어요? 제가 아까 확인할 때마다 5.7% 이랬는데 우와. 지금 7%예요. 아니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군요.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제 조금 자동차 들고 계신 분들 숨통이 트이실 것 같은데 예. 자동차 부품 섹터도 같이 갑니다. 저희 대박나자님께서 유튜브에 H7만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네. 오늘 흐름이 좋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000원에 사셔서 아직은 손실 구간이시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이 종목도 현대차 따라갑니다. 거의 한 2달 정도를 쉬었는데 현재 7% 넘게 오르면서 36,800원권 기록하고 있는 H7만도고요. 시청자님 사신 가격 대비로는 한 15%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H7만도 이 종목의 오늘의 급등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대박나자님 이 종목으로 대박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대박나자님 해서 지금 AI 혁명 시대라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주는 글로벌적으로 전기차가 침투하면서 뭐 생존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 그래서 대박보다는 뭐 소박이다 이렇게 리스크는 적은 단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다. 그래서 뭐 오늘 자동차주가 다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일본 관세 협상 마무리 우리도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럴 건데 그러면 이제 악재가 거의 이제 해소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럼 해소 단계에 있으니까 가격은 그동안 억눌려서 못 갔으니까 실적이 좋더라도 가지도 않아서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띄우는 거죠. 요즘은 이제 국내 주식도 대형주도 소형주처럼 한쪽으로 몰리면 그냥 하루에 그냥 떼어버리거든요. 뭐 외국인이 그냥 강력히 잡으니까 오늘 현대차는 그냥 현대차도 크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것처럼 어떤 큰 시세의 큰 흐름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에서 악재 해소 그래서 실적이 실적으로 우리 자동차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좀 괜찮은데도 주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지수가 사상 고점 근처인데 종목은 저 2024년 고점에서 아직도 거의 30% 내려와 있는 30%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대다수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뭐 H1만도도 마찬가지고요. H1만도는 자동차 부품에서 뭐 ADAS 자율주행 관련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것도 잠깐 수혜가 있었는데 그러더라도 보시면 장기적으로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 하락은 89,000원에서 21년도 고점에서 보시면 파동상으로 보면 이게 파동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번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은 원래 두 번에 여기서 하락이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여기서 되고 나서 올라가면 추세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못 갔죠. 이게 관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세 악재로 3월부터 오히려 4월 달에 글로벌 관세 영향으로 지수가 대다수 많이 빠졌었죠. 그때 같이 빠져서 이제 관세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글로벌이 다 들어가니까 8일 끝난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연기되더라도 거의 마무리 수순입니다. 글로벌죠. 그러면 반등 구간에 기술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지난달에 그 장이 좋을 때도 못 갔기 때문에 거래가 좀 실렸죠. 그래서 투매라든지 손절할 사람 거의 한글로 보여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하니까 평균적으로 4만 여기 보시면 지난번 여기 고점이 장기 고점이 보시면 작년 올해 2월달 47,000원이거든요. 62평선이 46,000원 이렇게 되니까 62평선을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가격인데요. 45,000원까지 일단 보유를 하시고 가지고 가시고 근데 이것을 이제 42,000원에 사서 계속 손해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의 초보자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 올해 2월 달이나 아니면 테마주처럼 매매를 해서 가는 거 보고 여기서 사서 올렸을 수가 아주 있고요. 그러면
3월달 샀다든 2월에서 이 주식을 샀다면 큰 시세를 이렇게 보면 추세가 반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미리 가격 싸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이때 살 때 실패한 이유는 세상에 지금 작년 트럼프 되고 관세에 계속 해소되지 않고 관세 약제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가장 피해는 자동차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관련된 종목 아예 관심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당시에 관세에 영향이 없던 주식을 사고 있었다면 대다수 50%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봄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걸 보고 관련 수혜주를 사도 기본적으로 100%씩 올라가고, 그렇죠. 그 상대적인 기회비용이 크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행히 지수도 올라갈 대형주 다 거의 다 적정 주가가 다 올라온 상태고, 뭐 지주사도 PBR 100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특별한 새로운 어떤 정책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은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낙폭화되고 악재가 해소된 국면이니까 기술적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매수해서 지금 거래가 오늘은 이렇게 많이 실리죠. 그래서 일종의 수급도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동안 공매도도 한매수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정사실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45,0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그때 보유하시고, 손절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4,0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대박나자님의 HL 먼저 살펴봤는데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소박은 될 수 있다. 네. 따라서 손실이 아니라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필요 없지만은 하시면서 이 여러 가지 가격 전략 가운데 목표 주가 45,0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꼭 수익 내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고요. 뭐야 이건님. 다음 주쯤 갈 줄 알고 현차랑 SL 사뒀는데 생각보다 우와. 일찍 반응이, 야, 타이밍 절묘하네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예. 화신은 어제 팔았다가 오늘 넥스트에 담아서 팔아 부렸고 화신까지 현차 일부 팔았죠. 아니, 현차에 SL에 화신까지 자동차 집중 공략을 마음을 먹으셨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타이밍을 또 너무 이르지도 않게 네. 적절하게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니까 수익을 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게시판에 숨은 고수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내고 계시면 저희가 같이 축하해드리면 수익이 2배가 되거든요. 이것도 랭킹쇼 효과예요. 그렇죠. 지수만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도 늘려드리니까 많이 자랑해주세요. 예. 자, 그리고 돈 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 손절은 손절한다. 손절 안 하겠다는 의지죠. 정말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러면서 또 수익까지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님, 창호행,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그래요. 눈치를 빨리 또 채셨군요.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제가 눈썰미가 정말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눈썰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고요. 어제 시청자 한 분이 딱 그 예.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청자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죠. 머리를 평소보다 확 짧게 잘랐는데도 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예. 단 한 명도. 네. 우리 제작진이 지금 누가 머리 잘랐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피디님 좀 그렇습니다. 전에 봤잖아요, 실제로. 네. 봤으면서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우리 그래요. 창호 앵커의 머리카락처럼 네 이렇게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빠지면 안 되는데. 네. 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 종목은 정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을 이렇게 뜨고 보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죠.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전통의 철강 대장,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지금 두 분의 신청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뭐예요? 웰컴 폭락장님? 이거 닉네임 보고 깜짝 놀랐네요. 포스코홀딩스 35만 5천 원, 20%입니다. 개명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혜선님은 31만 7천 원에 15%, 단기, 중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정말 어려웠죠. 20만 원도 간당 진짜 바닥을 기어가다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어느새 오늘장 또 올라서요. 34만 원까지 넘어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또 한번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자,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요즘에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얼마나 또 긍정적으로 앞으로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2차 전지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중국 산에 대한 철강이나 일본산에 있는 반탄핑 간세부가 이번 확정되는 걸 보이고, 그다음에 중국세 철강을 이제 많이 줄여서
그 전체적으로 공급 가용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구조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예상은 매출액이 한 29% 정도 줄어들고 매출액이 2.2%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한 13%, 당기순이익도 한 20%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잘 올라가는 것은 보시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아주 실적 개선이라든지 업황 개선 이런 것은 크지 않지만 수급 정도. 자, 7월, 6월 하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사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사상 고점 근처에 와 있거든요. 지수가 이제 종합주가지수 우리가 3,316인데 지금 3,170이니까요. 그래서 후발적으로 이 지주사 이제 포스코 홀딩스랑 뭐 LG화학이라는 이런 큰 이제 화학과 철강 쪽에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국내 부양책을 아마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의 철강도 공급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재가 거의 많이 해소되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대형 초대형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큰 손들은 기본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지수를 어느 정도 지수만큼 수익률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뭐 25만 원 내외에서 이제 올라왔으니까요. 지수가 30%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올라오는 거죠. 한 1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30, 40%. 추가 상승 여력은 지금 업황 개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한 거래도 이렇게 많이 실리지 않은, 뭐 어느 정도밖에 안 실렸어요. 그죠? 그래서 추가 상승률은 크지 않고 여기서 한 10% 정도에서 15% 내외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122평선 정도를 돌파하려면 장기적으로 38만 원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실한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경기 회복이 확실히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럼 아직 그런 모멘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 상승 여력은 뭐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목표가가 거의 나오거든요. 나오면 목표가는 이 매물이 가장 많은 단계가 지금 여기라서, 여기부터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텐데, 그렇더라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 41만 원이지만, 그거보다 좀 낮게 저는 38만 원만 일단 목표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반등하면 그때 매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수급은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미 적정 주가까지 38만 원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거기에 갖다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주가, 여기 주가는 잊어버려라. 이렇게 보고 박스권 상단까지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만 원에 목표가 드리고 지금 바닥권이니까 굳이 지금 와서 뭐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도 드리면 30만 원으로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포스코 홀딩스 수급에 의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상단과 주의해야 될 가격까지도 알아봤으니까요. 이 가격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두 분이 경계해야 될 네. 것은 오직 하나, 지나친 욕심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예전에 60만 원, 70만 원 그때 보시면 안 되고 맞아요. 두 분 다 충분히 수익은 내실 수 있을 텐데 박스권 상단 정도만 38만 원까지만 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 주셨어요. 예. 저희 종목 상담 해봤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오늘 저희 랭킹 여권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권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여권 소지자가 입국을 할 때 무비자가 되거나 혹은 입국과 동시에 비자가 발급되는 사실상 무비자인 그런 나라의 여권은 무엇일까 순위를 좀 매겨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낮은 순위 5위부터 좀 공개를 해볼까요? 네, 자 5위입니다. 글로벌 여권 파워가 이 중에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5위는 바로 여기죠. 북한이었습니다. 네, 5개 국가 나와 있는 나라 중에는 아마도 예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5위가 바로 북한으로 랭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93위 거의 뭐 최하위권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여권 가지고 갔을 때 프리패스 되는 국가가 몇 곳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30개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였는데 네. 40개국이래요. 40개 국가. 근데 저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네. 여권 들고 가면 아무래도 이게 체제가 대립각을 세우다 보면 그렇죠. 입국이 좀 힘들 것 같았는데 한 10몇 곳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40개국 정도 40여 개국에서는 북한 여권도 프리패스가 된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위가 북한이었고 사실 이거는 추측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4위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의견 추측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4위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동안에 저희는 오늘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섹터별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다소 분산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우인시스 올라왔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로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에는 동양철관이 올라왔는데요. 관광주가 미일 알래스카 LNG 합작 기대의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65원까지 오른 동양철관입니다. 이어서 3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는데요. 오픈 AI 악재 속에서 반도체주가 오전장에는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다소 완화하기는 했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위에는 하이스틸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강관주인데요. 오늘 급등하면서 5,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SMR과 가스터빈의 구조적 성장으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NHN KCP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오늘도 추가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모두 길게 달고 강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7위에는 현대차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지수 상승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가운데 한국도 관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현재도 7% 넘는 강세 보이면서 22만 3천 원 장중에 고점을 경신했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포스코 엠텍 올라왔습니다. 리튬 랠리 속에서 하반기 반등의 신호탄을 쏘고 있는 포스코 엠텍인데요. 오늘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9위에는 삼천당 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개발 중인 경구용 GLP-1의 제네릭이 노보노디스크의 리블서스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했습니다. 10위에는 이어서 8위에는 또 풀무원이 올라왔는데요. 풀무원은 중국 시장에서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잘 팔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심이 자극됐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0위에 포스코 엠텍 올라와 있습니다. 11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에는 하나솔루션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태양광 관련주 일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하나솔루션 현재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2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오픈 AI와 또 소프트뱅크의 대형 AI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반도체주가 하락했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SK하이닉스 현재 강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13위에는 센즈랩이 올라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AI 보안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센즈랩이 랭크됐고요. 14위에는 포스코홀딩스 올라왔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 통과로 인해서 협상 카드로 철강주가 떠올랐는데요. 글로벌 철강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장중에는 34만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15위에는 국일재지 올라왔습니다. 상장 유지 결정 이후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16위에는 기아 랭크됐습니다. 기아 역시 현대차와 함께 7% 넘는 급등세 보이며 10만 5,3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현대약품이 올라왔는데요. 현대약품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미프진 등 임신 중지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하는 법안을 잇따라 반의하면서 미프진의 국내 독점 공급법을 보유한 현대약품이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역시 강관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9위에는 네이버 랭크됐습니다. 네이버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3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2에는 자동차 부품주 화신 올랐는데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따라서 부품주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반도체주가 비교적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오전장에 주춤했는데 다행히도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인 영업이익 9조 원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주의 현 시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될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 건너 돌아오고 있는 오픈 AI발 악재가 하나 있고,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의 대표 반도체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반도체주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주의 대응 전략 힌트 좀 같이 주시죠. 네, 우리, 이제, 어저께 장중에 이제 나온 소식에서, 저도, 오픈 AI 관련된, 690조, 이제 트럼프하고, 대형, 반도체 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690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난항을 겪고 올해 오하이주에 한 개 정도는 개설 진행이 시작될 거다. 이런, 보도 때문에, 어제 저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진입을 했는데, 오늘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별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이렇게 대표적인데요. 이제 AI 인프라 구축하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하면 이렇게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예상을 하면 우리 글로벌 정도의 대다수 주가, 반도체 주가는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어저께 전체적으로 반도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를 보면 이미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어제가 아니라 그전부터 이미 조정이 스토캐스틱 전환 지표가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어저께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일봉상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갔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이번 주에 이렇게 음봉이 발생될 걸로 보여서 기본적인 조정을 한 5,400대, 한 5%는 추가 조정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4월 7일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스토캐스틱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데드크로스가 3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동방부사의 3봉 파동이라 그러는데, 여기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저기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하나의 상승이 마무리돼서 고점을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조정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A파, B파 10%도 아니면 A파, B파 10% 이렇게 나오든지 어떻게든지 조정이 나와야 된다. 그런 시간에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엔비디아도 나오고 나서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엔비디아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주식이 저는 늘 이제 금요일 날 오전 11시 반 거인의 시선에서 2020 계속 과거부터 방송에도 마찬가지지만 10달러대에서는 당연히 1100달, 110달러는 당연히 목표가 138달러 목표가예요. 목표가가 여기서 왔는데 다시 여기서 반전을 하면서 올라갔으니까 이게 마지막 여기서 10달러부터 시작한 파동의 오파 상승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구조가 그래서 이 하반기부터는 잘 못 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 주가는 엔비디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연봉이 발생되면 이제 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153달러 돌파하면 178달러 올해 목표가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가는 178달러다. 그러면 이미 근처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률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는 2027년도까지는 270달러, 300달러 정도 가서 시가총 일경 정도는 나온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을 받고 한 1년은 조정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27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이 스타게이트 엄청난 690조라는 거 엄청난 건데 이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건데 트럼프 일기 때 강력히 추진하려고 계획을 짰던 게 바로 정책 계획이
인프라를 확실하게 한 단계 레벨업 시키겠다.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인프라 뭐 관련된 투자를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실현 불가능한 정도까지 690조 해서 올해 그게 한 데이터 센터가 30개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인데 지금 올해 12월에 시작하더라도 1개 정도면 몇 조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전력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프라 주식 전력주부터 해서 전부 다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제 의견은 이제 엔비디아를 이미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사상 고점 근처에서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당분간 반도체 인프라 주식은 전력주랑 이런 것은 보지 않아야 된다. 실적 끝나면 모멘텀 모든 게 사라진다. 실적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아직 기다려서 팔려고 대기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6월가에 어떤 애널리스트도 뭐 이제는 급락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급락보다는 일단은 실적은 엔비디아 나오더라도 상승률이 내년부터 확 줄기 때문에 증가율이 그리고 주가는 항상 파동을 벌여서 이전 조정 파동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련된 주식은 지금은 관심을 끄는 지금은 AI 인프라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AI 인프라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금은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아주 뭐 강하게 또 과감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투자하시는데 참고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게시판에 행운의 여신님 오셨어요. 두 분의 네. 글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많은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 랭킹 쇼, 이 랭킹의 주제가 여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두루두루 좀 남겨주셨는데 왜 순위에 스위스가 없냐고 중립국가 그쵸. 스위스 왜 안 나왔을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북한이 있는데 스위스가 왜 없어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탑5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히 골라서 지금 이 중에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높을까요? 이거 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는 금물입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가 생각보다 네. 낮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순위에 예. 있는 유럽 국가, 참고로 스페인하고 스위스하고 비교를 하면은 예. 스위스가 더 낮습니다. 오? 네, 이거 스페인이 그럼 더 위에요. 진짜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력이랑 오. 이제 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각국에서도 이 무비자와 관련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이 대규모 관광객 이 무비자와 관련해서 얘기가 살짝 나왔다가 아직 확실하게 좀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인데 뭐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가별로 뭐 한시적으로나마 뭐 무비자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순위에 반영이 되면서 한 계단, 두 계단 분기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순위는 인기 많은 친구 고르는 게 아니라 적이 없는 친구. 맞아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완두콩님, 야, 이거 진짜 저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에어컨 고장나셨대요. 지금 한창 더운데. 저희는 또 동병상련으로 와. 저희가 또 잘 알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지난주, 지지난주쯤에 예. 사실 여기 스튜디오가 에어컨이 반쯤 고장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와, 이 날씨에 에어컨 고장나면. 아이고, 어떡해요. 아무쪼록 그 AS 빨리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일단은 저희는 그 더위를 식히기 위한 네.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네. 유튜브 김 대장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자, 매수 가격 볼까요? 15만 원대군요. 15만 3천 원에 30%입니다. 이 가격이면 제가 봤을 때는 1년은 이상 되신 거거든요. 언제 오를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삼성전기가 가끔 올해 들어서는 뭐 유리기판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튀어오르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언제쯤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가 한 1년은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구해야 될까요? 네, 이제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이제 IT 부품, IT 세트 업체나 부품 업체들은 사실은 21년도 다 끝났습니다. 그 큰 시세는. 원래는 2020년도 코로나 때 코로나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LG전자, 삼성전기부터 이런 IT 부품은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사업부들은 실적이 꾸준히 전동화되고 하니까 좋다. 그래서 LG 이노텍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다 반영된 상태고요.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크게 실적일 개선이 쉽진 않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21년도 좋고 실적 좋고 나서 매출액을 보시면 이렇게 주식을 하시면서 항상 초대형주를 하신다면 나의 생각, 개인 투자자 생각이 아니라 큰 손들, 외국인다 기관의 생각을 읽어야만 주식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차트를 읽든지.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만 주가가 추세적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기가 외국인 기관이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기관은 샀습니다. 기관은 계속 좋다고 사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AI 혁명 시대 이런 거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는 짧게 조금 먹고 나왔다 10%. 삼성전기니까 이것은 과거의 생각이다. 지금은 AI 혁명 시대는 가는 것만 간다. 미국에서도 나스닥도 그렇지만 초대형주들은 1년에 50% 이상 올라간 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1년에 초대형주 시가총액 몇십 조 이상짜리, 20조 이상짜리가 100% 이상 가는 것은 거의 몇 개 나오지 않아요. 밈주식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IT 기업들은 이런 주식들은 짧게 치더라도 몇 프로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자체로 큰 수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흐름을 사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자, 22년도 매출 2% 줄고, 23년도도 5% 줄었고요. 이렇게 줄은 상태에서도 그 전에 10조 이상 나오다가 이제 10조로 작년에 나왔는데 15% 10조예요. 그죠? 올해도 1조밖에 10조가 11조 정도도 안 돼. 한 7, 8%가 성장을 못 하자는 7%, 내년에도 7%, 그대로 7%. 7%면 성장을 거의 못하고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상태다. 과거 22년도 1조 1,0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1조 1,000억이 올해 8,000억, 내년 1조. 1조 1,800억이 돌파를 하려면 27년도도 돌파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내 21년도 주가의 고점이 돌파할까 이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을 보고 주식을 하는 게 큰 손들인데 나는 실적을 보지도 않고 주식을 가서 사서 그냥 여기서 사면 물려버리잖아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그리고 보시면 이때 당시에 외국인 지분이 35%였습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이 얼마에 32%, 32.9%입니다. 아직도 줄어 있습니다. 2%나. 다 삼성전자도 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도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갔잖아요. 똑같잖아요. 삼성전자의 후자가 삼성전기죠.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삼성전자 못 가면 삼성전기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LG노텍 같은 것도 못 가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LG전자 못 가고. 그런데 나는 IT 정보통신을 산다면 그냥 우리나라 거 산다면 그냥 하이닉스만 사면 일동주니까 그냥 수익이 나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주식 투자를 계속 가격만 보고 그냥 네임밸류만 보고 가시지 말고 큰 흐름, 실적의 흐름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표가 왔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에 작년 올해 2월 달에 여기서 깨졌기 때문에 이평선 모았다가 그럼 여기가 목표가예요. 다시 올라가면. 그게 지지선이 깨져서 저항선이 돼버리니까 여기 목표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박스권 상당 13만 목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전력 매도하는 게 낫고 매도하고 만약에 이런 초대형주 사고 싶다면 이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그러면 오늘이라도 자동차주 들어가면 1, 20% 나오니까 그게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조금은 아프지만은 예. 한 번은 생각에 전환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전문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 진단을 해드렸는데 저평가 우량주님께서 삼성전기 31일에 실적 발표 있다고 참고하세요. 이렇게 정보까지 챙겨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맥한더 부인님 오셨군요. 전량 매도만은 제발 하셨는데 그래요. 네. 재혼님께서는 맞췄다고요. 최병호 전문가의 의견을 파장을 점점 맞춰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덥다 날씨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 또 에어컨이 말썽이면은 네.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완두콩님께서 지역이 울산 동구시래요.
네. 근데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거기 현대중공업에서 먼지가 날라와서 그 지역의 실외기 고장이 다른 지역보다 아. 많다고.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게다가 요즘에 에어컨 고장이 정말 많잖아요. 네. 곳곳에서 지금 고장인데 지금 보니까 특정 프랜차이즈 업체, 큰 업체인데 그런 데서 가게가 고장이 난 사례도 본 적이 있대요. 그러면은 거의 그 가게는 여름 에어컨 고장 나면 아무도 안 가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이번 주였어요. 네. 어제였군요. 월요일 날 운동하는데 그 헬스하는 곳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와, 근데 이게 정말 답답한 예. 게, 돈을 많이 줄 테니 빨리 와달라고 해도 먹히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네, 다 예. 요즘에 이거 예약이 너무나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에어컨 고장이거든요. 정말 한참 기다려야 간신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제발 우리 시청자분들은 에어컨 고장 이런 데서 좀 비켜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실외기 중간중간 면지 좀 털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좀 적당하게 사용을 하시면은 이런 일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레키쇼 주제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패스포트, 프리패스 국가죠. 어디든 많이 통과할 수 있는 국가를 보유한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5위가 북한이었는데 40개국 정도만 통과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4위는 과연 어딜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미국이 벌써 나왔어요. 아니, 잠시만 제가 뭐 두구두구 하면서 해달라고 안 했는데 타이밍 왜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피디님? 아유, 우리 제작진들. 아니 머리 깎은 것도 못 알아보고 타이밍도 못 맞추면 어떡해요? 예. 근데 뭐라고요? 이 타임이에요. 예. 뭐 그래요. 저희 4위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좀 의외죠. 일찍 나왔어요. 네. 아니 미국이 지금 몇 개예요? 180개 국가인가요? 그렇습니다. 182개국에서 예. 프리패스가 되는데 특히 지난 2014년에 거의 10년 전에는 네. 미국 여권이 1위였어요. 와. 근데 지금은 10위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5국가 가운데서 4등이라는 네. 거고 전체적으로 딱 나열을 해보면은 10위권까지 밀려 내려와서 지금 리투아니아가 10위인데 예.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갈등을 믿는 나라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왠지 그런 그럴 것 것도, 같기도 하고. 예, 예.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게다가 게시판에서도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 미국이 지금 중동에서 여행 금지 구역들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또 이해가 됩니다. 예. 사실 지금부터는 상위권 국가들이어서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순위가 내려갈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4위 미국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네. 나머지 국가 한국, 싱가포르, 스페인 3개 국가 중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좀 이야기와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은요, 패스포트,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여권 파워가 가장 강한 나라들을 꼽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국가가 지금 최상위권입니다. 한국 있고, 싱가포르 있고, 스페인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1등 어디로 보십니까? 한국이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한국이라는 확신은 아니고요. 예, 그냥 그 심정으로는 싱가포르 같은데, 예, 한국이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신기 전문가님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싱가포르 같긴 하지만 한국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네. 네. 해당 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긴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줄을 세워서 그렇지 큰 의미 없어요. 맞아요. 한두 국가 정도만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상위권 랭킹 잠시 후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신기수 전문가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이 지금 조금 뜸해졌거든요. 바로 종목 진단 신청을 많이 좀 올려주세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거의 한 페이지 동안 종목 진단 요청 없거든요. 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셔도 되고,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됩니다. 매수 문의까지도 저희는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많은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지금 자, 싱가포르이 1위지 않을까요? 그래요? 하시면서 북한 의외네요, 미국 의외네요, 의외라는 글들 많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1번 종목은요. 유튜브 스탑 미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철강 관련된 얘기가 참 뜨겁죠. 앞서서는 포스코홀딩스를 봤는데 이번엔 세아제강 보겠습니다. 상승률만 보면 확실히 이게 조금 더 작은 종목이잖아요. 와, 오늘 거의 뭐 10% 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세아제강이 보세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제 세아제강마저도 불기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수 가격은 이분은 16만 4,800원.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아니면은 오늘 네. 원금이 회복되셨거나.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자, 그러면 10% 비중인데요. 이분 길게 보실 생각이네요. 중장기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철강주들 흐름 좋은데 세아제강입니다.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중장기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올해 철강주들은 아마 하반기 때가 실적들이 더 나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 올라가는 거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알래스카 LNG 뭐 개발한다 이래서 같이 이제 좀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2, 3월 달에 움직인 것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움직였죠. 근데 이제 꼭 그 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철강 관련 수요가 일단 국내 수요가 좀 살아날 걸로 봐요. 건설주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건설 시장, 특히 이제 주택 착공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하반기 때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건설 쪽에 쓰이는 철관 수요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실제로 지금 법인을 세우기로 했는데 알래스카 개발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거기서 쓰이는 철강 수요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쓰이는 철강을 일본 쪽에서 다 갖다 댈 수는 없을 거예요. 중국 거는 안 쓸 거고 결국 우리나라도 그쪽에 철강 수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쪽에 어떤 개발 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철강 또 뭐 강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때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에는 또 불어올 만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뭐 현대제철도 잘 가고 그렇죠.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또 반등이 아마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올해보다도 올해까지는 일단 영업이익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이제 적자겠지만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 기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뭐 주가가 더 갈 걸로 보고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는 21만 원 부분까지는 일단 뭐 보유를 해보시고 거기까지 올라갔을 적에 뭐 증권사들 리포트 보니까 25만 원까지도 나오고 하던데 실제로 신고가를 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1차 목표가는 일단 21만 원 정도 보시고 지금은 보유를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비중은 10%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늘리진 마시고 그 정도에서 21만 원 1차 목표가로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좀 수익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네. 더 욕심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아제강을 비롯한 전반적인 철강주들 붐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의 목소리도 같이 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세아제강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일단 뭐 그 목표하는 주가가 높게 좀 나와서 21만 원. 마음이 놓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진단 요청을 해달라고 제가 첫 번째 종목 직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뒤에 와 요청이 매우 많이 들어왔습니다. 철거 앵커 이야기에 참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시네요. 제가 예. 이 정도 영향력이었나요? 미처 몰랐습니다. 예, 포스코 스텔리온 지금 네. 철강 쪽으로도 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요. 골고루 신청 들어옵니다. 제약바이오, 펩트론이나 시젠 종목도 눈에 띄고 있네요. 와, 시젠. 시젠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예. YJ링크부터 대한항공도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유진기업과 코스모 신소재, 가온칩스. 진짜 그 종목군을 안 가리고 네. 골고루 들어오고 있네요.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설아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네. 평탄하게님께서 올려주신 파라다이스 살펴보도록 하죠. 이 종목이 꾸준히 잘 가다가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소외받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막 GKL이 8% 급락이 나와가지고 예. 저는 사실 오늘 이 종목도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파라다이스. 근데 괜찮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거의 2만 원이에요. 그래서 19,500원에 사셔서 현재 주가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오늘 사셨을까요? 이번 주쯤 가격이 아닌가요? 그게 그쵸? 아니네요, 근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몇 년 강제로 버티다가 곧 본전인데. 와, 손절할까요? 오늘이 매도가. 운명의 날 두둥 드디어 왔어요. 이거 그러면은 고민이 될 법하죠. 한 4년?
5년 우와. 정도 보유하신 가격이네요, 그럼.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요즘 들어서 정말 예쁘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쉬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딱 매수가 와서 갑자기 다른 비슷한 종목이 급락이 나오고 이러니까 어떡할까? 분명히 지금 이렇게 고생하셨다면 맞아요. 욕심 나거든요. 비중이 15%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이 종목을 절묘한 타이밍에 잘 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드디어 계좌에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이제 징글징글하니까 빨리 이별을 하고 싶다. 혹은 4년 기다렸는데 내가 앞으로 4일 못 기다리겠느냐. 억울하죠, 지금. 더 가져가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카지노 관련주들은 제가 상반기 때 잘 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파라다이스만 해도 13,000원, 481선을 넘을 때 이때까지도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죠.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2만 원 부근에서 2만 원을 지금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한번 조정이 좀 들어올 것인가, 이제 눈치 보기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빠졌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넘어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하반기 때는 2만 원을 한번 좀 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상반기 때 파라다이스, 지금 2분기만 하더라도, 2분기는, 일단 컨센 상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뭐 괜찮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하방 압력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기술적인 정체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 걸로 봅니다.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적도 아마 하반기 때 더 늘어날 걸로 보고요. 또 일본 관광객들이 상반기 때 많이 기여를 했는데, 근데 일본이 8월 달에 오봉절 연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오봉절 연휴 때 일본인 관광객들이 보통 매년 봄에는 8월 달에 와서 우리나라 카지노 쪽에서 돈을 많이 쓰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2만 원은 넘어갈 걸로 봅니다. 단지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15%라는 비중을 그대로 그냥 들고 있다가 한번 밑으로 또 쑥 빠져버리면은 이거 좀 아프죠. 네, 그래서 지금 5% 정도는 지금 뭐 정말 손실 많이 봤다가 본전가 부근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5% 정도는 지금 이 부근에서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한 10% 정도로 줄여 놓으시고, 비중을 줄여놨는데 만약에 훅 빠진다 그러면 한 21선 정도 18,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여기서 비중 줄여놨던 5% 정도 더 들어가셔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운용의 묘를 위해서 한 5% 정도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는 25,000원 정도까지 2만 원 넘어가면은 기술적으로는 24,000원 정도 22,000원이 일단 22,000원 정도로 잡아야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위쪽의 목표가는 22,000원 정도로 해서 10%만 가지고 가져가 보시는 걸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살펴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 매수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군요. 지금도 여전히 상방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윗방향 22,000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파라다이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사랑님께서 저도 8년 묵힌 종목 좋은 수익 내고 나왔는데 징글징글해서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8년을 버틴다는 게 이게 말이 8년이죠. 이거 정말 웬만한 정신적으로 안 돼요, 이게. 네. 와. 우리 저평가님께서도 8년 한 종목 보유 대단한 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렇죠. 게다가 거기서 손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조금 수익 보고 결국은 그렇게 나오신 겁니다. 이 정도 인내력이시면요, 이 상승장이 쭉 간다면 여기서는 또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하루 이제 토마토 밭에 문을 닫으라는 그런 네. 지령이 떨어져가지고 어제는 제가 마감 방송을 그렇죠, 하느라 그렇죠. 이 자리를 살짝 비우고 대신에 제가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게시판에. 창호 앵커랑 여기 예지 앵커가 있는 걸 열심히 이렇게 담 너머로 몰래 보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 그래서 제가 한 줄 살짝 흔적만 남기고 휘리릭 사라졌는데 남은 시간도 사실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미처 몰랐네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읽을 게 생겼습니다. 예원 신당님. 아우. 우리네 인생은 기다림이 전부인 듯. 네. 그래서 주식의 매력은 기다림요. 그러다가 수익이 들어오면 희망의 태양빛이죠. 저도 시젠으로 기다림에 있어요. 시젠이 아시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의 정말 슈퍼스타. 네. 진단키트의 황태자였잖아요. 그때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갔었죠?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종목이었는데 그 뒤로 진짜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요. 다음 시젠. 종목이 시젠입니다. 네. 해사랑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원신다님과 해사랑님이 두 분이 함께 콤비를 짜신 건가요? 왜요? 시즌이 바로 올라와서 신청 요청은 해사랑님이 해주셨는데 예원신다님이 사연을 멋지게 남겨주셔가지고 네.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매수 가격이 해사랑님은 39,533원. 아이고. 이 정도 가격이면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된 거거든요. 그쵸. 10%입니다. 오르다가 빠지는데 정리 안 해도 될지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즌이 최근에 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도 하면서 한번 올라왔는데요. 다시 슬슬 또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창 때 시즌의 주가 16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3만 원이 안 됩니다, 오늘. 자, 그러면 과연 시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전문가님, 시즌에 화려했던 시절이 정말 점점 잊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시제는 뭐 코로나 때 정말 화려했던 종목이죠.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였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나서 주가도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의 배경에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뭐 2023년도, 24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죠.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래도 영업이익이 뭐 1,900억 이렇게 나오고 2,000억도 나오고 하던 회사가 계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져 있었는데, 근데 올해 또 1분기 때 흑전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망으로는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제 흑자 폭이 좀 늘어나는 그런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전망의 배경에는 시젠의 이제 진단 그 키트 관련 기술이 상당히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병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멀티플렉스 PCR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약들이 한 번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한 번의 진단으로 여러 병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기술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시젠이 올해 이제 흑전을 성공을 하고, 그리고 2분기 때 또 실적이 또 잘 나와주고, 그렇다면은 정말로 실적에 대한 이제 신뢰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젠이 뭐 거의 바닥권이고, 지금 뭐 올라오다가 기술적으로 뭐 48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또 2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데, 지금 뭐 어차피 지금 많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지금 여기서 뭐 한 10% 더 빠진다, 10%도 더 오르나, 뭐, 거기서 거기죠. 손실 폭에서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보유를 좀 하실 때다 생각이 되고요. 2분기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와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해 하반기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생긴다면은 시제는 또 올라갈 걸로 보고, 4만 원을 넘어가는 게 물론 이제 뭐 관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선다면은 시제는 또 한 번 또 갈 걸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4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뜻은 4만 원 넘어간다는 걸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위쪽에 있는 뭐 저항대 본다면은 한 4만 한 7천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목표가를 4만 7천 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시제는 지금은 참은 김에, 많이 보유한 김에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보유를 해보자. 그리고 일단 4만 7천 원 부분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2분기 실적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괜찮아 보인다. 4만 7천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확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000원이 아니라 47,000원이 맞나요? 예, 4만 원 넘어서 4만 7천 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젠. 일단 지금 최근에 조금 며칠 동안 흘러내리는 모습 보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윗방향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가격대 감안하고 투자하시죠. 지금 시즌이 딱 3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만 원 넘어서는 가격까지 수익 내고 나오실 만한 그런 전략 알려주셨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예원신당님께서 시즌이 3,200원에 15%에 아마 32,000원이 아닐까 싶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이 가격이라 하더라도 예. 일단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단에 따르면요. 예. 그래서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한번 랭킹쇼 주제 3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글로벌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국가가 한국 있고 싱가포르 있고 스페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위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요? 자, 오늘의 3위입니다. 3위를 공개해 주시죠. 3위는 스페인이 3위였습니다. 4위와 큰 차이는 없네요. 예, 그래서 이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와 같이 189개국의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여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3위에 스페인이 있는데 참고로 2위와는 한 개국 차이예요. 겨우. 그러니까 2위가 190개국, 네. 그리고 3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여권이 189개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 역시 최상위권에서는 별 차이가 없군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3위까지 알아봤는데 우리가 적어 지금 탑2에 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대결.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지는 이따 끝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슬슬 랭킹쇼 효가 나오는 시간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까지 나란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더 진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종목이 또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오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철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은 동일한 상황이고요. 12위에는 모티브 링크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미일 무역 합의로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 속에서 현대차, 전기차의 핵심 부품 공급사인 모티브 링크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급등하면서 10,000원 선도 돌파해냈습니다. 13위에 JNK 글로벌도 새로 올라왔는데요. 인도 국영 석유화학 기업과 4,1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주가 역시 급등하면서 현재 25% 가까운 강세 보이며 5,0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 피코그램도 올라왔는데요. 북한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면적이 최근에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 물질 생산이 증가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 속에서 정수 필터 관련 매출 증가 기대감 속에서 피코그램이 오후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장중에는 3,960원 고점을 경신한 뒤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며 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위에는 포스코 DX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현재 227,000원 선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바이오주도 오늘 오후장 강세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에 임박했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전망이 나오면서 셀트리온에 이어서 역대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오늘 또 삼천당 제약은 상한가를 경신했고 옵투스 제약과 현대약품까지 그동안 소외됐었던 바이오주의 반등이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 이제 7월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설까지 돌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기다리면서 상승불 켜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삼천당 제약 상한가에서 아주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주, 사실 지난주부터 급등 종목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점차 높아집니다. 전문가님, 이 바이오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바이오주 전망은 제가 이 시간에도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바이오를 보실 때, 바이오 시장 전체를 보실 때는 개별 종목들이야 삼천당 제약처럼 또는 지난번에 ABL처럼 개별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시장 전체를 바라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시장 전체에서 코스닥을 이끄는 이제 리딩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바이오를 봐야 된다. 근데 코스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바이오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잘 모르겠으면은 코스닥 대형주 사자. 그래서 뭐 알테오전 사든지 리가캠을 사든지 뭐 이런 종목 사놓으면은 다 신고가 낼 거다 그랬는데 알테오 뭐 리가캠 다 신고가 내고 있고 뭐 삼천당제약도 제가 여기서 진단도 해드렸죠. 2주 전인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삼천당제약도 신고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 뭐 상한가 나오고 뭐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하반기 때 결국 바이오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 국내 그 코스닥 지수가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그 맞추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더 가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가 결국에는 바이오가 가려면은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 바이오를 이제 단기적으로는 학회 같은 것도 보고 이런 거 해야 되겠지만 크게 본다면 이제 결국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든 코스피 지수든 이제 더 가려면은 실적 아니면은 유동성이죠. 근데 이제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 쪽의 실적이 하반기 때 괜찮아지기 때문에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고 또 이제 유동성 부분은 이제 봐야 되는데 유동성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환율이 이 부분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가. 근데 환율이 1,300원 이쪽으로만 뛰지 않는다면은 일단 환율 부분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행히 지금 미국 달러가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어제 또 이제 살짝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쳐다봐야 됩니다만은 1,400원 위로만 안 올라온다면은 환율 부분은 괜찮다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인데 저는 금리 인하는 어쨌든지 간에 2번 이상은 하반기 때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유동성 부분도 받쳐줄 거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우리 시장은 하반기 때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우리 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겠죠. 시기적으로 한 달 이내에 저는 타결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라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를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코스닥도 그런 이제 다시 한번 유동성 랠리를 힘을 받아가지고 기마초기성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그런 것들을 이끌면서 계속해서 2차 전지와 함께 시속 게임으로 코스닥을 이끌고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도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의 R&D 부분을 보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는 이제 대형주들 코스닥 대형주도 시총 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바이오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실적 발표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장후에 나오는 것 같죠. 2분기 실적이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많이 빠져 있다가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실지언정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확정이 된다면은 재료 노출성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사라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영향은 많이 안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 충분히 가능하고요. 바이오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지수가 특히 코스닥 지수가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그 전망 긍정적으로 살펴주셨고요. 특히 국제국제각의 큰 종목들 잘 공략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타이밍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오후장 되니까 시장이 약간씩 좀 힘을 내니까 네. 여기에 힘입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저희 앞서서 시즌 진단해드렸는데 장기 보유하셔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장기 보유에 일가견 있는 분들 JH님께서도 삼성중공업을 네. 12년 만에 우와. 조금이지만 익절하셨다고. 한 사이클을 다 기다리신 거예요, 그걸. 12년이면은 이게 말이 12년이지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올라왔지만 예. 그 전에
지독하게 내려갔던 그 시기를 다 버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와. 있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도 2년 보유하면은 이 양도세 면제해주고 이런 것들. 세금 같은 경우도 이게 주택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좀 조정해주는 것이 네. 오래 보유하면 이거는 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주식도 이런 것 좀 적용하면 어떨까? 현명합니다. 안 그래도 주식 관련된 세금 얘기가 좀 떠들썩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슬슬. 네, 여러 그래서 가지 얘기를 좀 교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도 5년 이상 보유하면은 배당금에 비과세 해줘야 된다고 하시고 이렇게 비과세 해줬으면 네. 그런 얘기들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투자 관련된 얘기들은 세금 관련된 얘기들은 실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귀담아 들어야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은 하순가 봐요. 후리지아님께서 네? 10년 길지 않아요. 아, 금방 그래요?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10년 사실 지나고 보면 금방 또 지나가죠. 와. 자, 일단은 저희 또 종목을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에도, 와, 이거 너무나 핫한 종목인데, 보겠습니다. 사실, 예. 시장은 어떻게 가든 난 상관없다. 난 내 갈 길 가겠다. 거의 그런 종목이죠. 그런 종목 몇몇 있어요. 파마 예. 리서치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종목. 삼양식품입니다. 그렇습니다. DW 프린세스님의 그 지금 문인데 갖고 계신 게 아니라요. 진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150만 원 넘어갔다 왔습니다. 와,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삼양식품은 정말 죽어도 안 움직이는 종목. 이런 이미지였는데요. 지금 한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15배 가까이 올라왔던 겁니다. 고점 기준으로.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 끝에 최근에 약간 숨을 고르죠. 130만 원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0년째 불닭볶음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붉은 반도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이번에 이게 매수 기회인 건지, 아니면 이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가고 꺾이는 건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양식품은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겁니까? 계속 가네요. 예, 삼양식품은 정말,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지금 잘 팔리는 걸로 보면은 계속 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불닭볶음면이 이렇게나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예, 정말 놀라운 일인데 지금도 불닭볶음면은 계속 시장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은 이제 유럽 쪽에서 불닭볶음면의 지금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리고요. 삼양식품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도 뭐 작년보다 올해가 물론 더 좋고, 올해보다도 뭐 내년이 더 좋고 내후년까지도 계속 지금 더 매출이 확대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7천억, 근데 올해는 2조가 넘을 걸로 보고,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3조가 넘을 걸로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본다면은 주가는 뭐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들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밀양 2공장이 또 이제 그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또 이제 그 생산량이 늘고 그러면 수출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들면은 팔린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불닭볶음면의 신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꺾일 기세가 전혀 보이질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타면서 지금 시장의 특성 자체가 이렇게 정말로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뭐 계속 더 간다 보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한 30% 본다면은 지금이 135만 원이니까 여기서 뭐 한 20% 보면은 26만 원, 30만 원, 한 40만 원 더 친다 치면 한 170만 원 좀 넘어가는 구간까지 또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한 200만 원 부분까지는 일단 좀 가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일단 180만 원 정도 목표가는 좀 잡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지금 구간 21선 살짝 깨고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진입하셔도 그래 큰 문제는 없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또 잘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확인이 된다면은 또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 심리로 조금 이제 쉬고 약간의 피로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쉬는 구간.
이런 구간은 뭐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한 180만 원 정도까지 또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여기서 끝이 아니군요. 그러니까요. 180, 200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어질어질하는데, 실적이 계속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주가 상승 말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네. 먹었던 불닭볶음면만 모아도 이거 몇 종목 샀을 텐데. 저는 몇 주. 사실 불닭볶음면 사서 먹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전 세계에서 누가 이렇게 먹는 건지. 저는 출시했을 때 이 세계적인 분이 아니라 네. 국내에서 조금씩 이 매운맛 매니아들이 생길 때부터 네. 여러 가지 레시피 정말 저 상줘야 돼요. 많이 사 먹었거든요. 치즈도 넣어서 먹고 숙주도 넣어서 먹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 라면을 사 먹을 게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뭐 지금 삼양식품까지 종목 진단을 많이 또 도와주신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삼양식품 얘기 나오니까 진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게다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저희 또 장기 보유 얘기도 오늘 좀 많이 해주고 그러네요. 계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주제 이 여권과 관련해서도 오늘 할 얘기가 많았던 랭킹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니까 저희 랭킹도 마무리 해봐야 되겠죠. 예. 1, 2위 공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글로벌 여권 파워 어떤 국가가 가장 높을까요? 보시죠. 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중에 1위는요. 바로 싱가포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과 지금 한 개국 차이 나는 건가요? 세 개 국가? 3개국. 그래요? 그래서 싱가포르 여권이 있으면은 193개국 프리패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190개국.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네.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상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일하게 190개국에서 오. 프리패스가 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 조사 대비로 우리가 한 단계 올라와서 지금은 일본과 동일하게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확실히 여권 파워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확인이 됐는데 여러분의 투표 결과는 사실 좀 달랐습니다. 미국이 47%로 압도적으로 1위를 이럴 하게 것 됐어요.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앞서서 그래서 저희가 힌트를 드렸죠. 여러분 생각보다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미국이 1위가 아니었고요. 한국이 2위로 투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오늘 2위가 맞았습니다. 싱가포르가 그런데 더 그 위로 올라오게 됐네요. 네. 약간 여러분의 투표와 실제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나는 오늘장 랭킹쇼 주제였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와 함께 시장의 고민들도 해결해보고 또 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여러 사례들도 함께 좀 들어봤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시장 빨간불을 잘 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랭킹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랭킹으로 새로운 종목 상담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